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3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입니다. 오늘의 보조 MC는 장지혜 서위원장님이십니다. 이십니다. 되게 자꾸 존칭이 썼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존칭 쓰지만 제재라고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재입니다. 네. 연일 한파가 계속돼서 주변에서 좀 동파 소식이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어제 오늘 약간 조금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긴 한데 제재는 겨울 어떻게 나오고 계신가요? 겨울이요? 저도 추위를 워낙에 많이 타기도 하고. 제 가장 집행부 중에서 추위 많이 타는 두 명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기도 하고 원래 겨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름 더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겨울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요즘 며칠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집에서 출근할 때 핫팩 맨날 가지고 나오거든요. 재택근무 안 하는 날은. 그래서 핫팩 들고 다니고. 근데 작년에 사다 놓은 핫팩도 있고 올해 새로 산 핫팩도 있어요. 근데 작년 거는 몇 번 들고 와서 막 7위도 추워하니까 주고 했는데 그 핫팩이 난리였잖아요. 손이 까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거는 이거 안 되겠구나. 여러 개가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 거 몇 개 안 남아서 일단 그냥 폐기 처분하고 이제 올해 산 거 맨날 들고 다니면서 겨울을 나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이렇게 너무 추위 많이 타는데 저희 특히나 둘이.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깨달은 게 내가 옷을 얇게 입고 다니고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니까 이렇게 추운 거구나. 뭐 이런 사실도 깨닫고 조금 기후위기도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옷을 좀 더 따뜻하게 입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국회 앞을 지키면서 좀 단식을 해오신 분들이 계세요. 뭐 저희도 함께 연대하기도 했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들이신데요. 오늘은 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제정된 법안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센터로 들어온 노동상담 중 실제로 청년 노동자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상담사 씨앗이 혼자서 제 이름을 새 3자로 부르니까 너무 창피하네요. 제가 혼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재택근무를 하면서 각자 녹음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늦었지만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저희가 각자 녹음을 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낮아지면은 제가 다시 출근하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에서 같이 녹음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안내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 상담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 주 상담 내용은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가져왔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장 업무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한 지가 5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입사한 뒤 한 2년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쇼핑몰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저의 4대 보험 가입한 걸 해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당연하게 반대를 했지만은 계속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사장님이 저를 해고시킬 것 같은 계속 이제 안 된다고 하면 해고시킬 것 같은 분위기라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 뒤에 회사 매출이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나 아니면 사장님 기분이 좋을 때마다 가끔씩 사장님한테 가서 다시 4대 보험 가입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때마다 사장님은 세무사가 바뀌어서 거기 인수인계 끝나야지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이번 달은 당장 돈이 없다 라는 등 핑계를 대면서 저의 4대 보험 가입을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 회사에서 이것저것 일이 있어서 정도 떨어지고 이제 퇴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이 상황에서 퇴직금이나 다른 부분에 영향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4대 보험 안 들었다고 처벌받는 것이 있을지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문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드렸던 상담 답변은요. 일단은 4대 보험 미가입 상황이라도 퇴직금은 상관없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땐 4대 보험 미가입했을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못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퇴사하기 전에 정확하게 사측에게 4대 보험 가입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사측이 거부하면은 피보험 자격 신청을 통해서 4대 보험료를 미납한 걸 납부하고 4대 보험 가입자 자격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을 근로자가 들지 않았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장 측이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상담 답변과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상담은요. 언제나 02735-0262 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상담 11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프닝에서 예고드린 것처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게스트님을 모셨습니다. 민달팽이 협동조합과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한솔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솔님 팟캐스트, 청년유니온 팟캐스트에 처음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으시죠? 3년 사무실 같이 있어서 항상 궁금했는데 평소에 안 불러주시다가 드디어 너무 간절하게 바람이 이루어졌네요. 아니 저는 사실 제가 팟캐스트를 이제 진행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다고 해도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1년 됐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예전에 부른 적이 있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가 초대 드리는 거구나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혹시 팟캐스트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럼요. 정리하면 항상 그 덕질하고 있고 이제 지금 성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며 이루어집니다. 좀 많이들 이렇게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솔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이한솔이라고 하고요. 방송 현장의 다양한 노동자분들을 지원하는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에서도 함께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돈은 민달팽이에서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한빛센터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 한빛센터에서는 이사장님 아니요.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이사장님.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이사지만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 인건비는 안 받지만 한 0.5인분 정도 해서 그 재정 상황에 보탬이 되는 뭐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민쿱에서도 민쿱에서는 상근 활동가로 이사장 활동하고 있어요. 이사직이 많으시네요. 이게 다 비영리 이사는 원래 그럼 비영리 이사와 영리 이사는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래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동명이긴 한데. 네. 이사도 많고. 그렇죠. 유독. 네. 저희도 다 팀장이지만 사무실에 모집한 분들 팀원은 하나도 없고 다 팀장만 있잖아요. 맞아요. 대기업 팀장과 비영리 조직 팀장 이게 이거 개념이 다르잖아요. 느낌이라기보다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용하기도 하죠. 되게 높은 건가 보다. 뭐 이런 느낌 주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청년 유니온에서도 활동하시지 않으셨어요?
청년 유니온 활동을 좀 날라리 회원이라고 하죠. 그냥 그러니까 후원 회원으로 가입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고요. 한 12년도인가 그쯤에 가입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 최저임금 막 3,000, 4,000원일 때 그래서 부담 없어서 민달팽이가 그때 10,000원 받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이제는 천재적이다. 청년 유니온과 민달팽이는 비슷해졌는데 그 어떤 후원 금액 수준이 여튼 그때 가입하고 사실상 제가 노동자로서 살면 좀 더 당사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기보단 청년 활동에서 연계해서 활동들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TVN 혼술남녀 대책위 때는 이제 저는 유가족으로 합류해서 저 공동으로 기획하고 대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야기를 하는데 한솔님을 초대드린 배경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는 248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고 여기에는 청년유니온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법 제정을 위해 산재사망 유가족분들께서 단식 농성을 한 달 가까이 해오셨어요. 이 중 한 분이 저희와 함께 그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를 함께 하셨던 이용관 아버님이시고 오늘 초대드린 한솔님의 아버님이기도 하시죠. 아버님께서 단식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기도 하셨고 또 활동가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아직 이 이슈를 따라잡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네, 한국 사회는 하루에 7명이 퇴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노동 환경이 존재합니다. 퇴근을 하지 못한다라 하면 사망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 김용균 대책위를 중심으로 김미숙 어머님 등등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산안법이 일부 개정되기는 했는데 뭐 당시에 이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한 골자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처벌 수위가 다소 높아지기는 했으나 각종 이제 산재 사망 사고나 혹은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들이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으로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예방법들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이름으로 이제 발의를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과거에 전신인 뭐 노회찬 의원이 이제 이 법을 논의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의원들이 내기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10만 명들의 시민들의 그 동의에 의해서 이제 제안된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은 산재 사망과 더불어서 사회적 재난이 이제 포함되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원청, 이제 진짜 사장을 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넣어서 좀 기업 전체의 안전에 대한 문화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시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청년유니온에서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운동본부에 결합하면 여러 활동을 같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제재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셨죠. 네. 저희가 한 5월 초쯤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에서 청년유니온에 참여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뭐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248개 단체 정도 모였다고 했는데 저희도 제안을 받고 이제 누가 뭐 한 명이 그래도 결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하다가 이게 5월 초쯤 연락이 왔는데 제 기억에 4월 말에 거의 4월 말일 노동절 5월 1일 앞두고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되게 크게 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고 부상자도 되게 많고 이랬는데 그때 아마 메이데이 전 부처님 오신 날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날이 출근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제가 뭐 메이데이를 준비하기 위해서인가 아무튼 사무실에 있다가 이거 뭐라도 우리가
뭐 추모글이라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출근한 김에 이제 추모글도 내고 싶고 해서 집행부분들 여쭤보고 그때 짧게 추모글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분명히 조사하고 내야 된다. 그게 4월 말에 있었고 그리고 5월 초에 이제 이 운동본부 참여 제안이 와서 아마 그래서 제가 결합을 하게 됐던 게 큰 것 같아요. 관심이 제일 관심이 많이 있었던 있으셔서. 것 같아서 일단 결합을 했고 결합을 하고 나서는 아마 운동본부에 핵심적으로 결합돼 있는 그 원래 그 본부를 구성하고 있던 단체들 중심으로 뭐 내용을 형성하고 단체들을 모으고 이런 게 있었어서 이렇게 막 초반부터 같이 활동을 많이 한 건 아니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쯤에 돼서 이제 좀 단위별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저희처럼 청년유니온 같은 청년단체들 그리고 이렇게 학생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뭐 학생위원회 뭐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뭐 청년학생당인이가 모여서 기자회견 이런 것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동의 청원 아까 한솔님도 말씀해주셨죠. 결국 10만 맞아요. 받아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국회에 그것도 이제 소식을 듣고 조합원분들한테 뭐 페북이나 카톡으로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공유 드렸던 게 있고 그리고 이게 10만 달성한 다음에는 이게 소관 상임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안건이 상정이 빨리 돼야 되고 하는데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법사위 소속 의원들한테 그 엽서 보내는 캠페인 같은 거를 또 운동본부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도 같이 했었고요.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그 운동본부에서 이제 국회 앞에서 캠페인 같은 거 하는 것도 또 같이 했었고 그리고 뭐 안에서 성명 같은 걸 내면은 연명을 하기도 하고 저희도 뭐 독자적인 성명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운동본부에 결합해서 활동을 좀 해왔었습니다. 저희 그 활동들을 이것저것 해왔는데 제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는 청년단체들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잖아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 유니온, 뭐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등등 이렇게 함께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날도 한솔님께서 발언해주셨죠. 네, 그 청류에서 제안 감사하게도 제안 주셔서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에 기자회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사실 저희 한빛센터가 이사장님이신 아버지가 단식 농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재정본부에서의 어떤 책임과 역할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농성장 전반이 이제 그 유가족분들 중심으로 좀 꾸려지게 됐고 그것들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좀 역할들이 부여된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냥 제가 연결할 수 있는 여러 조직들을 연결했고 그때그때마다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참여했던 것 같아요. 뭐 기자회견은 사실 거의 마지막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을 맞아요. 때는 거의 매일 한 대여섯 개씩 1시간 단위로 계속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참여한 건 아닌데 우연히 그냥 그때 바로 직전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제 부위원장님이랑 연결된 기자회견이었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같이 참여하다가 이제 사실 저의 이제 본 고향인 청년 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때 뭐 하고 싶던 이야기가 있던 거는 뭐 그냥 다들 원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어쨌든 이게 그때의 임시국회 회기를 넘어가면 이게 통과될 가능성들이 매우 희박해지는 상황이긴 했었어요. 맞아요. 2월 되고 2월 국회 열리고 이럴 때는 그 당연히 직면에 있는 보궐선거가 있고 그게 또 지나고 나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현재 이제 그 모아지고 있을 때 지금 통과시키지 않으면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다양한 분들한테 할 거면 지금 하자. 그냥 지금 밀자 쭉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어쨌든 빨리 통과하자. 약간 이 마음이 가장 절실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결과가 뭐 엄청 좋지 않더라도 어쨌든 통과라도 할 수 있던 건 그때 이렇게 결합해 주신 분들이 워낙 많고 잘해 주셔서 가능하지 않았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날 저희 또 기자회견에 저는 기자회견문이 굉장히 또 좋았거든요. 읽어보셨겠죠? 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네네. 아니 그것도 이렇게 제재가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쓰면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뭔가 이런 산업재해 관련된 글을 쓰게 되면은 항상 심적으로 동요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동요되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이 동요될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고 저도 한편으로는 이게 쓰면서 양가 감정이 고민이 됐던 게 있었어요. 한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식을 하고 계시니까 단식을 아무튼 끝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빨리. 그래서 입법에 물꼬를 빨리 터야 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내용이 점점 후퇴되고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하는데 그때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빨리 제정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랑 그래도 어쨌든 원칙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원청한테 책임 물린다, 경영자한테 책임 물린다 이 정도는 후퇴될 수 없는 내용이 아니었나 이런 마음으로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글 실력이 상당히 상당하셔서 아주 제가 여러 기자회견들을 쭉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네네네, 맞아요. 그 베스트 기자회견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에서 또 그 여러 이 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게 오늘도 무사히 퇴근했습니다. 맞나요? 네, 그 캠페인을 진행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좀 궁금했어요. 일단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 기업처벌법과 관련된 감도들이 다른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들이 쫙 모이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든 보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 모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좀 확산할 수 있는 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려면 좀 여러 층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루트라는 게 그 재정본부가 닿을 수 있는 그 민주노총 그 관계된 어떤 시민들이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 또 닿지 못하는 층위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동조단식을 하기는 어렵거나 1인시 캠페인에 참여하기는 어렵거나 이런 여러 층위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뭐 이쪽도 잘하고 여기도 잘하고 이렇게 그 각자의 공간이 다 잘해야 될 상황이었고 그러려면 지금 이렇게 닿지 않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이 뭐가 있을까 사실 이 고민에서 출발한 거였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시민분들 만나면서 들었던 거는 직관적으로 자기 문제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피드백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중대재해라고 하면 본인에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디서 어떤 포인트로 공감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주면 이건 누구나 공감하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그 아무리 청년분들 일을 좋아하시긴 하시더라도 퇴근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퇴근길 할 때 약간 설레고 좀 아무리 지옥철 막 그 버스가 막 그래도 아예 집에 가고 있으면 출근길을 지옥보단 낫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누구나 이렇게 퇴근을 바라고 있고 그 집에서 좀 집을 가고 있는 그 것들이 중요한데 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든지 혹은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좀 공감대를 모으는 게 그러니까 모으고 싶었고 그랬을 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그러면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이게 자기가 드러나거나 이러면 SNS로 이렇게 확산되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1인 시위처럼 피켓을 들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그냥 본인 SNS에 올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으니까 이 확산 때문에 그럼 그냥 퇴근길을 찍어서 그냥 저희가 그냥 템플릿만 입혀드리면 그냥 올릴 수 있게 좀 이렇게
구성을 해보자라고 그러니까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다양하게 퇴근길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퇴근길 사진들을. 이게 그리고 상상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아이 재우고 이제 퇴근했다라고 맞아. 올리신 분도 계셨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의미에서 공감해서 이제 참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나름 그 층위에 맞게 재정본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분들을 어쨌든 닿은 면에서는 좀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막 캠페인이 분산되면 서로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그래도 요거는 재정본부랑도 나름 이게 서로가 어떤 타겟을 두고 있고 어떤 참여들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래도 성과적으로든 이해적으로든 이렇게 공감이 된 게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었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재정본부로 지금 다 모여 있는데 막 너네 캠페인이 이상해 약간 이런 느낌처럼 이해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좀 오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 한빛센터에서 그런 거 단독적으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그 동조단식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막 이런 거 이게 연대 활동이라는 게 쉽진 않으니까 혹시라도 오해를 일으킬까봐 이렇게 제안하면서도 약간은 조심스럽고 그쪽에서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캠페인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여준 퇴근길 덕의 사진들이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필요했구나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우려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네. 제가 운동본부의 청년 담당자로 결합을 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8월 여름쯤에 회의했을 때 운동본부 내에 모여있는 청년단체, 뭐 학생단체 기자회견을 한 차례 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단식이 길어지시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운동본부 내에 있는 그 청년단체, 학생단체는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연대했던 단체들은 그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동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곳은 청년유니온이기도 하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연대를 많이 해왔던 단체에 있어서 그래서 기자회견을 그럼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운동본부에 같이 저번에 기자회견 했던 분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더 넓혀서 한빛센터도 있고 민달팽이 유니온도 있고 뭐 청년 참여연대도 있고 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를 좀 조화롭게 해서 다 같이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압박이 저는 담당자로서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여기에 먼저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문을 이렇게 해야 되나? 수정의견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같이 있는 단톡방을 만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고민들이 이제 연대 활동에서는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라던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리고 되게 다른 여러 층위를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게 좀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기록되고 정리되고 해서 다음 운동에 좀 반영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솔님이 퇴근 하지 못했다 이거를 저희 그때 기자회견 할 때도 그걸 중심으로 발언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작년 2020년에 이제 5월이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에 이제 작년이 4주기였었는데 이제 4주기 이제 추모 일정이랑 그때 이제 산업재 유가족분들이 모여서 산재 사망과 기업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일정의 제목이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였어요. 이게 5월 말 정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5월 초에 이제 저희가 운동본부 결합하기로 하고 이제 이런 일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오라고 한 건 아니고 어디서 포스터를 보고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봐야겠다. 이제 처벌법 얘기도 할 것 같고 이래서 갔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단상에서 발언을 해주신 분들이 이제 한빛센터의 이용관 아버님도 계셨고 이제 김용균 그 재단의 김희수 기사장님 그리고 CJ 공장에서 이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던 동준군 어머님 이렇게 계시고 했었는데 그 산재 유가족분들의 네트워크 단체가 있는 걸로 알아요. 다시는 일하는.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미 다 설명을 해주셔서 그 산재 피해를 통해서 이제 아픔을 겪은 가족, 유는 약간 가로치는
개념이고요. 가족 네트워크라고 하고 있는 게 반올림 이제 피해자분들은 아직 뭐 잘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잖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치료가 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같이 묶이다 보니까 유가족은 안 쓰고 있고 이건 그냥 혹시라도 뭐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라고.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이제 2019년이죠. 작년에 재작년. 재작년. 벌써 재작년. 2019년에 이제 발족을 했어요. 이 그 한빛센터가 어쨌든 그 위로금으로 그러니까 한빛센터가 창립되고 그 김영균 그 재단이 창립되고 막 이러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한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활동의 영역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았고 그때 이제 그 현장 실습생 그 가족분들 유가족 네트워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좀 주축이 돼서 출범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다양한 이제 산재 피해 가족분들이 저희를 찾아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출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슬프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게 되었고 이게 구성원들이 이게 한 30년 전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 그 유가족분들이 하나의 큰 어떤 민주화 운동에서의 영역을 담당해서 계속 끌어오셨듯이 뭐 이소선 이소선 선생님이라든지 뭐 배은심 아니요 편하게 어머니라고 할게요. 네, 좀 이해해주세요. 이소선 어머니나 배은심 어머니 같이 이제 전태일 열사 어머니, 뭐 이한 열사 어머니 이런 분들이 그래도 계속 버티면서 중요한 고비 때마다 역할들을 해주셨듯이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 한국 사회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갖는 의미들이 좀 무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분들이 그래도 전면에 이제 버텨주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런 운동과 변화에 있어서. 그래서 그 필요성들에서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 그룹이 그래도 한 지금 1년 반 정도 활동들을 이어오면서 뭐 김용균법이라고 말하는 산안법 개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처벌법 같은 어떤 법안 운동을 비롯한 좀 그런 산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고 별개로는 가족들한테도 트라우마들이 이렇게 위로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꽤 많은 재난들, 사회적 참사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물론 이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죠.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해내는데 이게 개인으로는 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3년, 4년 가면 제가 막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유가족분들이 쌓아왔던 곳들이 막 와해되거나 아니 활동가들과의 갈등이 발생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개인은 또 개인인데 또 그냥 계속 사회적으로 압박받는 사명감 통해서만 활동하는 것도 어렵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데들이 모여서 좀 같이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동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 1인 시도 1인 시 청년 활동 기자회견 이제 청년단체들 다 같이 해서 이거 이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해야겠다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정기국회가 12월 10에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구대로라면 사실 정기국회 내에 제정되기를 바랬죠. 이게 그 임시국회 넘어가면은 1월 해가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정기국회 내에 조금 기다렸는데 이제 법사위 안건 상정이 안 되고 끝나고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단식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12월 11일 정도 단식을 시작하셨고 저희가 이거 어떡하지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이제 13일 14일 정도에 우리 기자회견 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이제 현수막 만들고 단체들한테 요청드리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15일 밤인가? 이제 기자회견 해야겠다. 진짜 이제 화가 끝까지 차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단식을 하게 만들어 화가 차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15일 밤인가? 기사를 저희가 하나 본 거예요.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너무 본격화 논의되려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단식 돌입함으로써 특히나 이제 경제단체들이 모여서 오전에 프레스센터에서 이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으로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당장 내일 아침인데 어떡하냐. 기자회견을 내일 아침으로 땡길 수도 없고 지금 준비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다 같이는 못해도 청년유니온 내에서라도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그러면은 그 앞에서 뭐 파급력이 크던 적던 어쨌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그럼 보여주려면은 그래도 위원장님이 하셔야 파급력이 좀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빨리 피켓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피켓 만들어서 앞에 가서 하는데 이게 프레스센터가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프레스센터 그 계단 바로 앞에 있고 서려고 했어요. 근데 딱 쓰자마자 안에서 누가 나오시더니 여기 이렇게 서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이만큼 잔디 공간이 되게 크게 있거든요. 잔디 밖으로 가야 된다. 이 계단은 안 되고 잔디도 안 되고 잔디 밖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남의 집에 막 들어오면 안 되듯이 남의 공간에 막 들어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되게 프레스센터 앞이긴 한데 그냥 마치 인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인도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한참 떨어져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단체들 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누가 그 프레스센터로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가는지 뭐 경제인처럼 누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누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프레스센터라 그런지 이제 오다 가다 기자님들이 좀 이제 계셨어가지고 급하게 했지만 어쨌든 뭐 한 장짜리라도 보도자료라도 준비해갔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예상보다 훨씬 더 기사가 많이 났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경제단체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청년단체가 반대를 한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요구를 했던 거는 기업이 막아야 할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찍은 사진이 계속 많이 쓰였던 것 같더라고요. 찍힌 사진이.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날 거기서 서 있는 게 이렇게 파급력이 좀 있을 줄 알았으면은 급하지만 좀 더 여기저기 어떻게 해가지고 그날 그 앞에서 좀 더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를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쉬워서. 이후에도 청년유니온에서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성명도 쓰고 피켓팅도 하고 또 2,400배 또 함께 했었는데요. 이후 법이 제정되고 나서도 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제정 이후에 어디까지 후퇴된 거를 우리가 받아줄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너무 다행히도 어쨌든 제정이 됐는데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법안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게 맞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이 사람이 결국은 약간은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다 보니까 역시 이게 가치 중립적으로 말하기 진짜 어렵겠구나 싶긴 한데 제가 좀 서두를 길게 까는 게 좀 이게 법안 평가는 좀 민망한 게 있어가지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희 아버지도 한 66세 되시고 뭐 김민숙 어머님이 김영희 씨 어머님이 김민숙 이사장님이 딱히 그 단식을 해본 건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 그랬을 때 결국 그 유가족들을 단식에 투입시키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성과가 이렇게 구성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계속 그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원래 투쟁을 하던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이 의미가 적절하게 남지 않으면 그게 약간은 트라우마가 되거나 혹은 더 이게 개인에게 더 큰 상처가 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죠. 제가 이게 어떤 막 계속 사람들이 엄청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뭐 일정 부분 맞는데 이걸
어쨌든 그렇게 봐야 되나. 그리고 저로서 뭐 어쨌든 빨리 단식이 끝나서 그 두 분 다 아주 건강하게 퇴원을 하셔서 다행이기는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계속 이게 발화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긴 해요. 이게 일단 고민인데 뭐 일정 부분은 이게 원래 기업살인법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있는 그 법 같은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가져온 거기는 하거든요. 근데 기업살인법 같이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그러니까, 어쨌든 둘러봐도 없는 나라도 좀 있고, 많고 OECD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랬을 때 한국에서 어쨌든 기업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경영책임자 혹은 뭐 안전이사로 좀 이렇게 좀 완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구체적으로 제정한 사례는 그래도 정말 좀 전향적인 진전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서 기업을 뺐으니까.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가 되었고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를 한다든지 50인 미만은 3년 유예를 한다든지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경영 책임자도 가능은 한데 그걸 이제 안전관리 이사로 또 가능하게 소근이라서 이렇게 둘 중 한 명만 책임져도 되게 돼서 이 빠져나갈 구멍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기는 했었고 뭐 아쉬움들이 있죠. 제재님이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제가 막 이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웠던 그 인과관계 추정 조항들은 진짜 아예 삭제가 됐거든요. 그쵸. 근데 또 이게 설명은 어렵지만 실제로 어떤 기업의 문제를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했던 조항이었는데 그것들이 빠져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덧붙여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여러 가지의 인과관계를 본다는 건데 예를 들면 그 기업이 좀 더 사건 조사를 방해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 이것들을 조금 더 처벌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러지 못하게 해서 조금 더 진실이 온전히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혹은 뭐 한 3번, 4번 그러니까 뭐 사건을 일으킨 데들은 한 10번이라도 일으킬 만한 재발 위험이 가장 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점점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라는 것들에 직면하고 사람들한테도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아 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막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을 왜 제외하냐. 5인 미만에 사는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자나 그 이상의 생명의 가치가 다르냐 이런 거는 명확한데 인과관계 추정이라 그러면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의견들이 물론 이제 5인 미만도 제외되긴 했지만 좀 명확하게 기업 경영자 넣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혹은 뭐 양형 기준이 뭐 그 상한형이 도입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하거나 뭐 이해가 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인과관계 추정은 어쨌든 법사위 논의에서 되게 전혀 진척되지 못하게 빠진 좀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좀 추가해서 보충할 필요가 있을 거로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러니까 이게 정리되지 않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 날려주셔도 되고요. 이 제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모든 걸 저는 한솔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에 다 동의를 해가지고 거의 뭐 제가 사족을 붙일 게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저희 또 청년유니온에서도 뭐 성명도 그렇고 연대를 하면서 이제 임시국회 끝나갈 무렵 이제 어머니 아버지 12월 중순쯤에 단식 시작하셨죠. 그때 이후로 가장 중요했던 건 단식을 마치시는 게 저희한테도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저도 재정 자체가 성과라는 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박하게 평가되기도 하는데 법률의 내용 자체가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했었던 시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결국 제정을 해내긴 한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단식으로서 최전선에 서 계셨고 시민사회 단체들, 노동단체들이 거의 몰빵하다시피 제 기억에 뭐 최근 한 1, 2년간 이렇게 단합돼서 뭔가를 한 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총력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법안을 제정해낸 것 자체가 저도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쉬운 지점들은 한솔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뭐 5인 미만 사업장도 그렇고 50인에 대한 유예도 그렇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 안전관리 이사 이런 명칭이 들어가면서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없게 된 이런 부분들이 저도 똑같이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이 법의 성과를 후퇴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법은 한번 만드는데 어렵기도 하지만 어쨌든 법 자체를 개정을 하든 시행령을 어떻게 하든 규칙을 어떻게 하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듣는 분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정되고서 성명을 썼는데 좀 평가가 박하다는 얘기를 제가 썼는데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너무 박한 평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제정된 건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고 너무 잘된 일인데 근데 그때는 좀 사실 약간 화가 났었던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밖에 못했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밖에 안 됐어? 라는 거에 좀 화가 나서 그렇게 좀 썼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의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들렸고 화가 났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제 한솔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반성이 됐습니다. 아니요, 뭐 이게 법안이 많이 후퇴한 거는 누덕이 된 것은 사실이라서 어쨌든 시민사회가 가진 힘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어떤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하는 뭐 지금의 야당이 반대를 해서 뭐 막힌 거면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아직은 거기까지 못 나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당에서 이렇게도 조차도 사실 시민사회 의견을 중시하지 않고 시민들의 그런 어떤 여론이나 이야기들을 듣지 않는 것이 뭐 정치권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직 힘이 좀 부족한 건가 싶어서 아쉬웠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힘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이런 너무 상식적인 법들이 단식 농성 사실 안 해도 어쨌든 전개되거나 좀 추진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하죠. 뭐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게 네 그래서 그 결과상으로 어쨌든 시민사회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어쨌든 그 성과나 좀 안전에 대한 이렇게 진보는 여기 정도까지구나 약간 이렇게 더 분노를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싶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걸로 그렇죠. 정말 집회를 몇 번은 했었을 것 같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긴 해요. 이게 다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고 각박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법은 당연히 제정되었다고 끝은 아니니까 시행되고 수정되는 과정들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버님 정말 한 달간 그 추운 곳에서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솔님께서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잘 적용돼서 모두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도록 청년 유니온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